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광양문화예술회관은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규모가 너무 작아 지역 예술인들을 중심으로 이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96년 개관한 광양문화예술회관. 지난 19년 동안 광양문화예술회관은 연극과 뮤지컬 등 다양한 문화예술 서비스를 지역민들에게 제공하며 시민 행복지수 양상에 한 몫을 해오고 있습니다. 공연, 연극, 뮤지컬, 음악회 해서 1년에 한 150건의 관람객이 약 8만 5천 명 정도 이렇게 관람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사회의 문화지수가 높아지면서 최근 광양문예회관의 이전 필요성이 문화예술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설이 너무 오래되고 협소해 이전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입니다. 현재 문예회관 대공연장은 무대 면적 393제곱미터에 객석 규모 490석. 중급 규모의 공연장 수준으로 인근 순천시와 비교해도 절반 수준입니다. 또한 음향과 조명 등 시설도 크게 열악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큰 규모의 공연 유치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예술회관의 크기를 보고 좀 캔슬도 많이 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에게 질 높은 그런 공연을 보여주는데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문제점이 참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이유 있는 광양문예회관 이전 요구가 앞으로 더욱 구체화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광양시가 임금 체불 예방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 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24일까지 발주액 2억 원 이상인 38개 사업장을 방문해 임금 지급 실태에 대한 사전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특히 영세업체들의 하도급 대금, 장비대, 식대 등이 체불되지 않도록 행정 지도를 선행하고 고의나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 등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전남 지역에서 700억 원이 넘는 수돗물이 버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 의원이 각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 지역에서는 수돗물 6,512만 톤이 누수돼 717억 4천만 원의 피해액이 발생했습니다. 피해 금액별로는 완도군이 123억 원, 순천시 112억 원, 고흥군 57억 원 등의 순이었으며 진도군과 고흥군은 50%가 넘는 누수율을 보였습니다. 노 의원은 지방의 누수율이 높은 것은 노후화된 관로 정비를 위한 사업비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라며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9월 위기설이 현실로 다가오는 분위기입니다. 계파 갈등이나 혁신안을 둘러싼 내홍이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당내 가장 민감한 부분으로 꼽혔던 공천혁신안을 마지막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의 패가 모두 공개됐습니다. 안심번호가 도입될 경우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100% 국민공천단으로 선거인단을 꾸리고 정치 신인에게 가산점 10%를 주는 내용을 골자로 오고 있습니다. 김상곤 위원장은 계파주의와 기득권 위에 놓인 밥그릇은 반드시 깨트려야 한다며 최근 혁신안을 놓고 불거지는 당내 반발 세력의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막말과 해당 행위자, 분열과 불신을 조장하는 자는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고 당은 관용 없는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이번 혁신안은 오는 16일 당 중앙위원회에서 확정되는데 통과 여부가 새정치연합의 앞길을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비주류는 혁신위원회의 공천안이 친노 세력에 유리하다고 반발하는 등 평가가 계파에 따라서 갈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큰 혁신을 위해서 혁신위원회에 혁신안을 만드는 정권을 위임한 것이지 당내 권력 투쟁을 하라고 권한을 맡긴 것은 아닙니다. 당내 일부 세력의 이탈에 이어서 무소속 천정배 의원 역시 외곽 조직을 중심으로 새판짜기에 나선 상태. 새정치연합은 계파 갈등이나 혁신안을 놓고 내용이 오히려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어서 9월 위기설이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파프리카 가격이 폭락해 재배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농협이 수출을 늘리는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풀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흥의 파프리카 수출 농가에서 필요 없는 줄기를 잘라내고 본 줄기에 열매가 맺게 해주는 순치기가 한창입니다. 이 농가가 서울 도매시장에 출하한 가격은 중간 크기 상품 5kg에 지난 2월 35,000원에서 6월 이후 4,500원까지 폭락했습니다. 국내 수요가 줄어들었고 줄어들면서 국내 시장 자체가 좀 침체되었었고 엔저 현상으로 우리 수출 농가들이 수지타산이 많이 악화되어서 어려웠습니다. 농협 전남본부는 파프리카의 안정적인 수출 기반을 다지는 대책으로 공동으로 선별하고 출하하는 수출 공선 출하회를 조직하고 있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도내 4개 수출 공선 출하회에 58억 원의 육성 자금을 지원해 이자로 국내 가격과 수출 가격의 차액을 보전하고 품질 관리와 지속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파프리카 같은 경우는 일본으로 안정적으로 지금 수출되고 있는데 가장 문제가 안정적인 가격, 그러니까 균등한 가격으로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가,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수출 공선 출하회가 아직 많지 않고 지난해 1,050만 달러 정도의 수출은 일부 타이완, 홍콩을 빼고 거의 일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파프리카 수출 농가의 가장 큰 숙제는 일본으로 집중된 유통망을 다변화시키는 것입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법정 관리 매물로 나온 여수 시티파크 골프장 매각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시티파크 골프장 매각 주관사인 이와이 한영회계법인은 최근 매물 실사를 마치고 법원과의 협의를 거쳐 매각을 진행할 계획인 가운데 골프장 채권 대부분을 연합자산관리가 보유하고 있어 회원 등 다수가 일반 회생 채권자인 다른 법정관리 골프장보다는 M&A 절차가 수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각 대상은 18홀 대중골프장과 55실 규모의 호텔로 지난해 80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으며 부동산 감정평가액은 800억 원에서 850억 원 정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수산자원 증대를 위해 여수와 고흥 등 6개 시군 해역에 올 연말까지 2,400여 개의 인공어초를 투하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1971년부터 인공어초 사업을 시작해 지난해까지 4만 4천여 헥타르에 29만여 개의 인공어초를 투하했습니다.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조사 결과 인공어초가 설치된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어장 생산성이 최대 4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 출신 피아니스트 문지영 씨가 이탈리아에서 열린 제60회 부조니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1위를 차지해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부조니 국제 피아노 콩쿠르는 이탈리아의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인 페루치오 부조니를 기리기 위해 지난 1949년 창설된 대회로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문 씨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문 씨는 여수 문수초등학교 시절부터 피아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으며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재학 중입니다. 광양 지역 어린이집 3곳이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신규 지정됐습니다. 광양시는 보육 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행정 지원과 노력을 기울인 결과 올해 도 지정 공공형 어린이집에 광양읍의 편안 어린이집 등 3곳이 신규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는 이에 따라 관내 공공형 어린이집이 10곳으로 증가했다며 국공립과 공공형 어린이집을 해마다 확충해 오는 2018년까지 2배로 늘릴 계획입니다. 돌고래어 전복 사고로 낚싯배 입출항 관리에 대한 부실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민간이 입출항 신고를 대행하고 있는 항구가 지역에만 100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슬이 맺히기 시작한다는 절기상 백로인데요.